저는 진짜 가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짝퉁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얼마짜리 입든지 본인의 알맹이가 중요하면 왜 그런 거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도 자기 체면만 중요하지, 저걸로 인해서 만약에 저기 가짜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 우스꽝거리가 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목걸이는 진품, 건이 본인이 짝퉁. 이 고가의 장신구를 못 버리는 그 욕심, 끝까지 본인이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증거가 저는 포착된 거기 때문에 참 저 희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찰에서 서울 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나 했더니 경찰이 들어갔어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 과천 정부청사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매우 궁금한데 양재열 변호사님 뭘까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 교정시설이요, 약간 그 섬 같은 데여서 그 바깥에서 개입이 정말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자기 뭐 왕노릇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희 법조인들끼리도 그 교정시설에 가서 수장이 돼 보면 그만큼 재량권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물론 제가 비위를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근데 반면에 서울구치소는 워낙에 흔히 말하는 범죄들이 많이 고르는 곳이기도 해서 함부로 또 이 수사기관에서도 안 건드렸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직접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건 뭔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특검이 압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 구인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계속 조금 더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라고 그랬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 묻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왜 100% 추측이죠? 왜 그러냐면 구치소나 교정본부를 저렇게 압수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압수수색 딱 제목이 떴길래 특검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인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는가 했더니 경찰이 내부 비위 정황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무언가가 비위가 있는 것으로 혐의를 잡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이 딱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참 나온 게 저거라서 예측밖에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손보기가 아니면 실제로 이자들이 뭐 윤석열한테 술 주다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술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편의를 봐줬다든가 아니면은 공개된 것과 달리 윤석열에게 뭔가 뭐 다른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치를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전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정말 그냥 윤석열과 관련되지 않은 비위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뭐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윤석열과 관련되어서 서울구치소나 교정본부가 뭔가 단순히 그냥 경찰이 예측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은 뭔가 그것과 관련된 뭔가 정황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언이라든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참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밖에 있을 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만약에 왔다면은 서울구치소나 교정본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이렇게 밖에 나오기만 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밖에 풀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지금 다시 구속시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 금방 그 관련 왜 했는지 그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사하는 방식이 그런 건 있었어요. 별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뭔가 그 했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야, 다 털어봐.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 그걸 이제 별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하면 뭔가 윤석열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사실 검찰의 뭐 비대한 권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정본부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도 관할 검찰청에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검의 검찰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평소에 엉뚱한 일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들여다보겠다가 윤석열 인체와 관련돼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수감자와 예. 관련된 부분 막 찌른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검찰 내에 남아있는 윤석열 뭐 잔존 세력이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엄청난 일인 거고, 그리고 특검이 이걸 혹시 이거 이미 적발해서 경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거를 들어간 걸 한다면 정말 특검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인데 서울구치소 이런 데에는 CCTV가 다 있죠. CCTV 다 재소자들 있죠. 감시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복도를 들여다보는 예.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변호인 접견하는 공간이라 이런 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망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통신망 이런 것들을 다 뭐 결제 서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요즘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다 있는 데가 없는 거 다 터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라고 딱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먼지 털듯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지난번에 첫 번째 구속돼 있을 때 도대체 이자가 얼마나 어떤 특혜를 많이 받았을까, 나중에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데도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 어렵다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규정에 어긋난 특혜를 줬다거나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부에서도 제보나 고발 이런 거 엄청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윤석열 처음에 구속됐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1층 전체를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위해서 전부 다 약간 개조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체를 다. 그래서 윤석열 머무는 방도 이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김성훈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었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치소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불가해서 그냥 논란에만 그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게 함께 그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송영길 대표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3층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1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통으로 뭔가 만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제기한 것이 있어서 저는 그건 분명히 이 관계기관에 있는 직원이 편의를 불법으로 봐주지 않고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수감자가 1층을 통으로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호텔처럼 꾸며서 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직무상의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교정본부에서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뒷배를 봐준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다른 해석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특혜성, 그 윤석열을 위한 특혜 이런 부분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그냥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잘 가라 멧돼지야.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술병 나오면 대박. 트로디님, 전화기, 술반입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또 압수수색하면 또 결과 나중에 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짧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표 형식으로 좋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 몇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셨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지요. 예,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78만 5천 명에서 지금 며칠째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이. 예.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CHOI 초이님이 변호사님 핸드폰 번호로 시세행에서 윤석열 소송 배상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링크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그거죠. 그 예. 윤석열 내란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인가? 예. 뭐 그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죠. 1심이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100명. 근데 시세행이 뭐예요? 이게 뭐 그 단체인가? 사세행. 사세행 같은 사세행. 데. 네. 사법고시 뭐 다시 부활하는 몸이 아, 있고 네. 뭐 사세행. 근데 이제 이런 저는 게 오면은 막 이제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참석하고 싶으시더라도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아.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하시면 지금 나옵니다. 몇 군데 변호사인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2군데 정도가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예. 거기로 직접 검색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링크를 통해서는 뭐든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여하더라도 예.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직접 검색하셔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 10만 원씩 소송한 사람들 이번에 승소한 게 몇 분이죠? 이번에 10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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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100명이면은 10만 원이면 1억 아닌가? 네. 그걸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예. 누가 물어야 돼요? 윤석열이 물어야죠, 당연히. 오. 윤석열에게 청구를 한 겁니다. 피고가 윤석열입니다. 큰일이네. 윤석열. 예. 윤석열은 돈 없는. 그리고 지금 10,000명 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윤석열 돈 없다던데. 돈 없죠. 부인이 해주셔야죠, 뭐 부인이. 부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70몇 억인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김건희. 김건희 거고. 김건희 거고. 네. 윤석열은 한 6천, 윤석열은 6천만 원인가 거지야? 받았어요.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 5억 정도. 5억이나 했어요? 예, 예. 아, 초반에 결혼했을 때는 그 그라프 목걸이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퇴직자 공개,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윤석열이 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이제 굳이 여쭤보셨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윤석열만 피고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개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니까 김건희도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하는 게, 피고로 해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는 돈이 있죠. 아유, 많죠. 근데 왜 그 목걸이를 짝퉁을 차고 갔을까요? 그렇게 짝퉁을 정성스럽게 숨기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짝퉁이면 나라면 버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그게 짝퉁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짝퉁이라 하면 짝퉁이 됩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짝퉁이라 칠게요. 이렇게 김건희 씨는 인생에서 이렇게 다 가짜가 많아요. 아. 이름도 사실 바꿨잖아요. 인생도 다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뭐 논문 조작, 논문 심지어 대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결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연들이 있고. 뭐 너무너무 가짜가 많은데 심지어 목걸이까지 이제 가짜라고 다니는데 그것도 나토 순방이라는 첫 번째 순방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명 브랜드의 고가품을 똑같이 카피한 거라고 다닌다? 이거 너무 대한민국 품격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거 창피한 거예요. 진짜가 차라리 진짜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가지고. 저런 걸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네. 진짜라고 하자니 이걸 어디서 났냐라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가짜라고 하자니 얘기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외국의 정상들 만나러 가는데 짝퉁 차고 가냐 이럴 것 같고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 욕먹는 게 낫지 벌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저거 가짜 모조품도 상표법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만들어준 걸리죠. 쪽이 상표법 네. 위반으로 사는 것도 걸리는데 사는 근데 저거는 이제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데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어디 이제 어떤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짝퉁 파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삼아서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매하는 쪽에서도 일종의 좀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본인도 판매 목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저 정도 되는 거면 사실 이 지금 보도난 건 모조품을 만드는데도 몇백만 원 이상 주고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저거는 그리고 누가 저런 거를 아무나 함부로 모조품을 만들겠어요. 주문 제작을 했다면 본인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진짜 가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아까 이제 임성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짝퉁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맨몸으로 나가면 옷 입으면 뭐 얼마짜리 입든지 본인의 알맹이가 중요하면 왜 그런 거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항상 가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체면만 중요하지 저걸로 인해서 만약에 저게 진짜 정말로 가짜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 우스꽝거리가 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 말도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맨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려서 착용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2점은 지인한테 빌리고 1점은 산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다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말을 진짜. 저렇게 바꾸는데 천박하다. 보스형님 TV님 오랜만에 댓글을 들어오셨네요. 목걸이는 진품, 건이 본인이 짝퉁. 근데 보스형님 TV님이 이런 글도 주셨네요. 앵커님 하와이 패션으로 선글라스도 쓰고 방송하시면 구독자 늘어날 듯요. 안 됩니다. 근데요? 얼굴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하와이 패션 하고 하와이안 셔츠 뭐 이런 거 말. 하와이안 셔츠. 그런 거죠. 지금 셔츠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고 선글라스도 쓰고. 선글라스 너무 진한 거 말고 예. 이제 얼굴을 보이실 수 있게 연한 걸로 아니, 머리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것까지? 휴가 기분을 휴양지 기분 내면 좀 시원하게 방송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닐까요? 지금 같은 시간에 그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끼시는 건 반대입니다. 아, 장관님도? 네. 옛날에 선글라스 한 일주일 쓰고 한 적은 있었어요. 아. 예. 그때 여기 눈 밑에 이거 저기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보스님 TV님. 뭐 날이 너무 더우면 한번 날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목걸이 짧게 하면은 저는 김건희라서 다행이다. 문장 이상하다. 잠깐만. 왜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라는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가짜면은 지금 이런 혐의면 버렸겠죠. 당연히 버렸건데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진품이라는 거고 그리고 진품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혐의가 밝혀지면 이거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게 되잖아요. 그럼 진품을 할지도 그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고가의 장신구를 못 버리는 그 욕심, 끝까지 본인이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증거가 저는 포착된 거기 때문에 참 저 희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장신구 하나 지키려고 본인의 그런 형량을 줄인다?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버렸을 텐데 김건희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이 집에 숨기면은 이거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라는 그 욕심. 와, 어떻게 끝까지 그 욕심을 내는지 저는 진짜 감탄합니다. 특검이 그 목걸이 진품인가 감정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 정말 힘드네. 아우 창피해. 이런 것까지 막 이거 진짜인지 봐야 돼요. 아우, 발 사이즈가 창피해. 250인지 60도 봐야 되고 진짜 특검. 진품 명품. 아, 진짜 근데 50이 아니고 60이라고 260. 그러는데 예. 그 키에 비해서 발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60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선가 김건희 씨 발 무조건 25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발이 예전에 어디 순방 갔을 때 플랫 슈즈를 신는 게 있는데 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넙대대한 거 딱 보면 발 사이즈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 여성들은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약간 발이 큰 편이어서 발 큰 사람 보면 딱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장군 발이에요. 장군 발. 그래서 분명 250 넘는다 했더니 딱 260으로 나오네 보니까. 그리고 그 고가품 좀 작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평소 우리 신는 거보다. 예. 그러면 260도 실제는 한 250 신을 55나 수 있는. 예.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 260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샤넬 바꾼 게 250이잖아요. 네. 그래서 250 나오면 이건 빼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발이 김건희 거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여성들이 이게 구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가 둥근 콩과 뾰족 콩가에 따라서 250 신을 때도 있고 60 신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에서 60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김건희 발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이거 어디죠? 뭐 어디 장군 절에 발. 가서 찍은 것 같은데 맨발을 공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김건희의 맨발. 최초 공개는 아니죠? 우리가 찍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 이제 어디 비구니들인 것 같은데 만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봐요. 여기 보면은 발기자. 발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누구죠?
그분보다는 발이 더 커 보이기는 하네요. 네, 김건희 씨가 내 저기 쪽에서는 키가 제일 크네. 비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키 되게 커요. 아, 그래요? 171인가 그럽니다. 김건희 씨 키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약간 비율이 조금 그러셔가지고 머리가 그렇고요. 커서. 네, 죄송합니다. 그 말까지 제가 못해가지고. 아니 뭐 사실인데 뭐 그거야. 그 발도 굉장히 넓적발, 저랑 제 발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250 이상이 분명히. 근데 그래서 김건희 발까지 클로즈업. 제가 그 방금 발레리나 발 클로즈업 한 사진 이후로 여성의 발을 클로즈업 사진 처음 봅니다. 네. 아유. 킹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네, 장군발이에요, 장군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사진만 봐도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을걸요? 아유, 예. 아니, 제가 봐도 알아요.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발. 큰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뾰족코, 둥근 코, 그러니까 발볼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마다 250에서 60까지 되게 유연하게 신을 수밖에 없어요. 발볼이 넓으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50이라서 아니 그 이 사람 게 아니다, 아닙니다. 좀 디자인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 참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발까지.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발 사이즈가 신데렐라 구두 찾기처럼. 이거 잠깐 보여드렸더니 무지 외반증 있네. 발냄새나 도둑발이네. 살다 이제 발까지 다 봐야 되나. 두대왈 장군이요 족대왈 도적이라. 이분은 반딧불이님입니다. 아이고야. 두대왈 그러니까 대가리 크면 장군이고 족대왈 발 크면은 도적이다 그런 얘기죠. 두 개 다 해당되네요. 저 두성도 두 개 다 해당돼. 이건 두대왈 족대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사진 보니까 비례상으로 얼굴이 크긴 크네요. 아, 예. 머리가. 그 친척도 얘기해요. 그 김건희 씨 친척도 그 이명수 기자랑 17시간 통화한 것도 건희가 옛날에 완전 코끼리 다리고 머리도 엄청 크잖아. 그 컴플렉스 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친척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헤쳐먹었나? 그래서 간도 커가지고요. 간도 크고. 예, 간도 크니까 저렇게 막 해먹은 겁니다. 국가 사업을 막 사적으로 이용하고. 예, 참 그런 걸 또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 아이고, 그것도 찾아낸 건 참 대단해요. 네, 예. 그거 오히려 고마워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건진이 특검이 찾아준 거 아니에요? 예.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어딘지 모른다고. 어딘지 모르는 걸 찾아준 거예요. 예, 예. 어딘지 모른다고 잃어버렸다고 아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른 목걸이에요. 또 다른 겁니까? 이거는 이제 반클리프 아페일이라고 나도 첫 순방 때 그 착용했던 목걸이를 찾은 거고요. 그 건진이 잃어버렸던 건 건진이 그래갖고? 이제 통일교쪽에서. 저거를 이제 그 지인한테 빌려서 찾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교 측에서 그런 거 빌리지 마시고 저희 거 차세요라고 사줬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한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찾아줘야 돼요? 그것도 찾아줘야 되죠.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은 너무 친절해. 아, 진짜. 이명박이가 지 거 아니라고 하는 BBK도 찾아다가 네 거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아이고 참. 신발도 찾아야 되고 백도 찾아야 되고 참 바쁩니다. 통일교 얘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저께 통일교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에 그 정어리 TV 보면은 문선명 총재랑 김충식이 나오는 사진 이렇게 하면서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통일교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럼 같이 사진이 찍혔을까요?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그럼 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 교적부에 없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그런 해명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